안녕하세요. 1월, 자, 11월 1일, 1월이 아니죠. 11월 1일이에요. 진짜, 진짜 숫자가 111밖에 안 보이네요. 11월 1일. 자, 드디어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는데, 넌 왜 반팔이냐?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좀 따뜻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좀 열이 좀 많아서요. 자, 요 정도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긴팔로 바뀌겠죠. 11월 1일, 자, 이제 조금씩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은 조금 그래도 포근한 날씨니까,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이제 집에 이제 가습기 같은 거 좀 틀어놓으시고요. 구독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구독도 그걸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11월 1일 금요일 11월 맞이해서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가야죠. 오늘도 문제 봅시다. 23조 재산권입니다. 자, 24년 국가직 7급 20번 문제에 해당되는 재산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산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요즘에 들어서 재산권 문제가 옛날처럼 그냥 이건 재산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묻기보다는 재산권 조문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자, 헌법 23조죠. 자, 기본권이고요. 자, 요 23조에는 재산권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재산 23조 기본권에는 사유재산제도 이것도 들었어요. 사유재산제도. 요게 포함되어 있다. 요게 함께 보장되어 있다. 함께. 자, 요게 함께 있다라는 건 성질이 이렇게 이런 기본권의 성질과 제도적 성질이 함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기본권의 성질, 제도적 성질. 그러면 뭐 기본권만 있는 거하고 제도가 같이 붙어 있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기본권은 37조 2항의 법률로서 제한을 하되 최대한 보장을 해야 돼요. 입법자가 갖는 입법부 입장에서의 의미는 최대한의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보장을 하니까 정말 37조 2항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제도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요렇게 여기 제도 입장에서 본다면 입법자의 어떻게 보면 입법자 의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입법자 의무도 있죠. 의무 다 최소한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는 나머지는 재량이 있으니까요. 입법자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제도 보장에 대해서는 자 요런 제도 보장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재량이 넓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량이 크다. 이 말은 기본권의 성격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제한을 많이 못 하는데 요 빨간색이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제가 입법 재량이 크다 보니까 기본권 입장에서는 많은 제한을 못 하지만 제도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요 측면이 발동되면 제한을 조금 더 가능하다. 자, 많이 할 수 있다.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가 느끼는 부담이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권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제도적 성격이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제한이 조금 더 많은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 말고 36조 가정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도 이게 가족제도나 혼인 관련된 제도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권에 이렇게 함께 그래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조 재산권 기본권에는 뭐 헌법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가 자 이거 재산권의 대상이냐 아니냐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요걸 먼저 내고요. 두 번째로 조문, 의미, 구분 요걸 갖고 내는데 여기서 내면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문제를 내면 이건 좀 어렵게 나고요. 얘는 그냥 단순한 암기사항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암기사항으로 많이 외우시는 거 있잖아. 자, 환매권도 재산권이고 상속권도 재산권이고 유류분도 재산권이고 상속 재산권이고 유언 집행자의 유언 재산권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 내용을 대상으로 냈을 때는 문제가 조금 평이한데 이렇게 조문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면 좀 문제가 어렵더라. 그래서 23조 자체를 보면 23조 재산권을 보면 1, 2항하고 그 다음에 23조 3항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분리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요걸 근거로 해서 서로 이제 겹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1항의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고 3항의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법률과 이때 법률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내용과 한계를 적는 이게 형성입법 입법이 필요하고 이렇게 형성입법을 할 때는 법을 만들 때는 장래 그 다음에 요 장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이미 형성된
자, 이 법이 있기 전부터 재산을 가진 사람. 앞으로 장래. 그래서 여기는 과잉 금지고, 이 사람은 정당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신뢰보험. 요게 서로 비례 관계를 이루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항의 사회적 제한을, 자, 공공복리에 맞춰서 누구나 다 해당되는 사회적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재산권은, 이 말은 곧 재산권은 사회적 제한과 공공복리 가능하니까 이 범위 내에서 행사해라. 내에서 행사할 것. 누구나 국민이라면 이렇게 된 거죠. 국민 누구나 다. 이 정도 제한은 누구나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금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 23조 3항 법률 요거는 특정 자 한마디로 특정 또는 특별이란 말을 쓰죠. 특별 희생을 해야만. 근데 아무 때나 특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공공 필요에 따라서 특별 희생이죠. 법률에 따른 의도적 재산권에 한정한, 자 이런 의도적 재산권에 한정한 특별 희생. 그럼 특별 희생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 사건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에요. 모든 국민은 여기에 해당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법률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법률이에요. 누구나 다 가능한 법률이고, 여기는 딱 특정 사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당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공필요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보상금 조치가 따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하죠.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위법이 아니라 적법한, 이렇게 나와야죠. 적법한. 그래서 적법한 국가적용에 대한 보상금이죠. 왜? 적법한 국가적용인데 왜 이 사건에만, 이 사람들만 희생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십시일반 공평부담이라고 하죠. 국민 모두가 그 사람의 피해를 공평부담한다면 그 사람만 입은 피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평부담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건 손실보상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에 관해서 이렇게 국민 누구나 다 법률을 다 만들었는데 국민 누구나 다 해당되고, 아니 너도 나도 언제나 이렇게 해당되는 건 일반적인 사회적 제한이다.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이 사건 전국적으로 없어요. 딱 그 지역에서만, 또 그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전국 누구나 다 해당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사업은 그걸로 끝이니까. 이렇게. 그럼 왜 그 사람들만 그렇게 유독 힘들어야 돼? 이럴 때 하는 걸 우리는 특별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보상금을 줘서 국민 누구나 다 그 사람의 피해를 십시일반 나눠 가지면, 왜 배직장도 맞들면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보상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상금은 완전한 보상, 정당 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실제는 어떤 경우냐고요? 이건 공용 수용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례가 공용 수용. 여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나 개발제한구역은 국민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나도 가능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용 수용은, 아니 전국에 무슨 공항을 그렇게 많이 져요? 누구나 다 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딱 그 지역에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용을 하거든요. 그럴 땐 보상금 줘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외워두시고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 여기는 재산권을 뺏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개발 제한을 받았지, 누가 토지 소유권을 뺏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존속 재산 자체를 보장하는 거, 존속 보장,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산권에 관해서는. 그래놓고 도저히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요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는 재량권 넘나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특정한 자에 대한 희생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같이라도 보장을 해준다. 이거는 예외고요. 재산권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외니까, 이게 우선이니까, 원칙이니까 여기서는 존속 보장을 해주는 거지, 예외에 해당되는 데서 가치 보장을 인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존속 보장과 가치 보장,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걸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재산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거였고, 또 이제 23조 1량이냐 3항이냐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좋은 문제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해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워지면 뭐 AI다 또는 구제역이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살처분. 동물들 참 불쌍해요. 감기거든요. 인간은 감기를 콜록콜록하고 넘어가는데 동물들은 감기를 걸리면 죽어요. 근데 이 감기가 전염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5km 이내에 있는 출산물, 그다음에 가금류를 싹 다 묻어버려요. 살처분하는 거죠. 재산권의 제약이에요.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 이거는 왜? 무슨 감기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고 특정한 사건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 제약, 사회적 기속에 해당되고 제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3조 2항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사회적 제약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한 거 아니에요? 라는 부담이 생기면 이건 조절을 해주면 돼요. 조절적 보상.
그렇다 해서 무조건 이걸 23조 3항으로 넘겨서 손실보상 이건 아니라고요. 따라서 예외적인 아주 극한 예외적인 경우라 해서 또 23조 3항 가지 말고 1, 2항 안에서도 예외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 이게 바로 조절 보상이에요. 조절. 완화하는 보상이지 완전 보상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 입법자에게 광고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맞죠? 맞는 지문,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광업권자. 광업권자는 광물 채굴권. 여러분 광물 채굴이라고 그래서 뭐 그냥 광물만 생각하시는데 약초, 뭐 버섯 이것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광물 그러면 광업권 그러면 뭐 도로에 채석하는 거 채석. 근데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 관할 관청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광업법. 왜 그럴까요? 도로 인근에서 채굴을 해버리면 도로 무너져요. 또 잘못해갖고 막 거기서 도로 인근에서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약초 캔다 뭐 한다 하다가 차량 세워놓고. 따라서 광업법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개별적 구체적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니죠. 전국 어디서나 다 적용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따라서 이건 사회적 제약으로 가야죠. 제약으로 가니까 헌법 23조 2항으로 가셔야지 3항이 아니라. 이게 수용에 해당된다? 이러면 틀린 점이죠. 2번이 바로. 그래서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50m 밖에서 광물 채굴권을 따라 도로의 소유자나 또는 이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전부 다 반하지는 않습니다. 23조 2항이에요.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거 사무장 병원 사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진짜 사무장 병원 사건이 아니라 사무장 병원 의심이 된다, 수사 확정됐다. 그럼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또는 지원금을 못 받게 돼요. 근데 그게 한 몇 달이 아니라 막 소송 끝날 때까지 몇 년, 이런 회사 망한다. 그러니까 병원 망한다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다.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아서. 결국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 청구한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 유예. 따라서 이게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했다. 과잉금 정책에 반했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맞는 지문. 4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학교 교지를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국가 등에 귀속되게 하되, 이것도 국가가 귀속되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다시 또 돌려줘요. 왜냐면 어차피 받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환지자 되돌려줄 환불한다 하고 똑같은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유상으로 기소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비사업법 학교 교지에 관한 부분 과잉금 정책에 위배되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침해되지 않습니다. 환지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주고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 과정상의 문제고, 또 불복 절차 마련돼 있고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렇게 조문의 의미를 묻는 문제와 판례 연결하는 문제가 요즘에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한 박스에다 나왔고 다음 중 재산권인가 아닌 거 골라라. 옛날에 뭐 의결권 재산권 아니다, 실효제도 재산권 아니다 많이 외우셨는데 그건 단순 암기사항. 자, 그러면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게 있고, 이해하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금요일인데 좀 무거웠나요? 자, 내일은 통치구조입니다. 같이 가셔야죠. 11월 렛츠고!